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세 번째 시간, 그 중에서 시간 표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260쪽, 학습지 8쪽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 260쪽 함께 보겠습니다. 위의 만화를 본다면 아버지께서 여동생에게 언니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볼래?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아까 먹었대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언니가 과거에 이미 밥을 다 먹었다라는 것, 지금 먹는데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현재 먹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먹겠대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미래에 밥을 먹을 예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에 따라 말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들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를 시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시제는 어떤 관계일까요? 시간은 자연에 존재하는 현상,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쭉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시제는 그 시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언어 표현입니다. 과거라는 한 지점,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이 시제라는 것. 그래서 시간과 시제는 서로 다른 개념이니 이를 구별하여 생각하여야 합니다. 네, 그러면 본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표현은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그 사건을 언어로 표현하는 시점보다 이전인지 이후인지 아니면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국어의 문법 요소이다. 시제에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다. 네, 우리 시제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을 우리는 사건시라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 그리고 그 사건을 언어로 표현하는 시점,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시와 발화시를 비교하여 사건이 일어난 게 말하는 그 전인지, 이후인지,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시제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시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발화,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과거 시제. 그리고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한다. 그러면 현재 시제. 발화 시 이후에 사건이 발생한다. 이런 것을 미래 시제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과거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는 시제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발화를 한 개념이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를 실현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 시제를 표현할 때는 선어말 어미 at엇을 쓰며 과거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하는 의미를 덧붙이고 싶을 때는 선어말 어미 더를 쓴다.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의 경우에는 관형사형 어미 꾸며주는 말일 때는 은과 던,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일 경우에는 던을 쓴다. 그리고 어제, 아까, 이미 등과 같은 시간 부사어를 통해서 실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학습지와 함께 예문을 통해서 과거 시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친구를 만나 영화를 보았다. 어제라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어를 통해서 실현했고요. 보았다. 자, 동사 뒤에 at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at의 경우에는 모음의 종류에 따라 양성 모음일 때는 at, 음성 모음일 때는 ot을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동생이 먹은 빵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다. 자, 우리 두 번째, 동사에서는 관형사 어미, 니은을
함으로써 과거 시제를 실현한다 라고 했습니다. 관형사형 어미라는 거는 동사를 관형사, 꾸며주는 말처럼 바꾸어주는 어미를 관형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 빵을 먹다. 자, 이런 동사인 먹다를 동생이 먹은 빵, 이렇게 빵을 꾸며주는 관형사의 형태로 바꾸어주는 어미를 뜻합니다. 자, 동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니은을 사용하는데 먹다 뒤에 은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지나다 뒤에는 니은이 붙어서 과거 시제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문장. 철수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어제라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어. 그리고 하더라. 경험을 회상하는 의미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죠. 네 번째 문장. 그렇게 작던 순이가 지금 이렇게 자랐다니. 자, 우리 세 번째 과거 시제를 실현하는 방법.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에는 관형사 어미 던을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용언이라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는 던을 통해서 과거 시제를 실현할 수 있는데 작던, 작다라는 거. 순이가 키가 작다. 자, 이럴 때 순이의 키라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이죠. 형용사이니까 관형사형으로 꾸며줄 때는 이렇게 던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마찬가지죠. 당시 학생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어. 자, 그들은 학생이다. 자, 이렇게 서술격 조사 이다가 꾸며주는 관형어가 될 때는 던을 사용한다. 여기서도 던이라는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었습니다. 네, 다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에는 동사의 경우 선어말 어미 니은, 는을 쓰고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 표시가 따로 없다.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의 경우에는 는,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는 니은을 쓴다. 지금, 현재 등과 같은 부사어를 쓰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시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나는 줄넘기를 한다. 자, 하다라는 동사. 동사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는, 니은이 사용된다 라고 했으니까 하다, 하 뒤에 선어말 어미, 니은이 결합되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읽는 책의 제목이 무엇이니? 지금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그리고 읽다라는 동사 뒤에 는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붙었죠. 세 번째, 학생들이 지금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자, 방금 나왔던 하다 뒤에 니은,
선어말 어미가 결합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 관형사형으로 바꿀 때는 는이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는 관형사형 어미의 경우에는 는이 사용된다. 왜냐? 동사이기 때문에. 다음, 우리 아기 잘도 자는구나. 잠을 자다도 역시 동사죠. 그래서 관형사형일 때도 그대로 는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자연은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 원래 상태 그대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이 꾸며주는 말, 관형사형이 되었을 때는 니은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붙어서 아름다운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철수는 학생이다. 자, 이런 이다를 서술격 조사라고 했습니다.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도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없으므로 원래 상태 그대로 이다로 표현을 하면 되고, 그것을 관형사형으로 나타낼 때는 니은이 붙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결합한 학생인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뒤에 오는 시제이다.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는 선어말 어미 겟, 관형사형 어미 리을을 쓰거나 리을의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된 리을 것을 쓰기도 한다. 예스럽게 표현할 때에는 선어말 어미 리을을 쓴다. 내일 장차 등과 같은 부사어를 쓰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 시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민이는 장차 훌륭한 어른이 되겠다. 장차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활용되었고요. get이라는 미래의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이루리라. 자,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어. 그리고 만나다 뒤에 리을이 결합되었고, 그 다음 것이 함께 붙은 리을 것. 그리고 우리의 꿈을 이루리라. 자, 리라는 예스럽게 표현하는 미래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입니다. 내일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내일이라는 부사어. 그리고 get이라는 선어말 어미. 뭔가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이면 물건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내일이라는 부사어. 그리고 보다 동사 뒤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리을 것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영수는 떠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라. 떠나다라는 동사 뒤에 리을이 붙어서 관형사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걸은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한 축약한 형태입니다. 미래 시제와는 상관없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get과 리을 것, 이 두 가지는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get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냅니다. 또 가능성, 능력,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데요. 지금은 행사가 다 끝났겠죠? 끝났을 것이라는 자신의 추측을 나타낸 태도. 다음에는 꼭 가겠습니다. 가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리을 것의 경우에는 추정, 추측, 의지의 의미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는 학교에 있을 것이다. 영의 상태를 추측하는 표현. 나는 거기에 가고 말 것이다. 가겠다라는 의지. 하지만 이 리을 것이 get에 비해서는 다소 간접적인 의미, 약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과서 261쪽 동작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가 사건시와 발화시의 선후관계를 표현한다면 동작상은 사건 또는 동작 자체의 시간적 속성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먹다라는 동작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먹고 있는 움직임이 진행 중인 상태와 먹는 움직임이 이미 끝난 상태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작 내부의 시간적 흐름을 표현하는 국어의 문법 요소를 동작상이라고 한다. 동작상에는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 네, 우리 방금 배운 시제의 경우에는 사건시와 발화시의 선후 관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배울 동작상은 이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끝났는지 완료되었는지에 따라서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진행상이란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문법 요소입니다. 진행상을 표현하는 방법,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보조용언 고있다 또는 아가다, 어가다를 쓰거나 문장이 이어질 때 연결어미, 면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조용언이라는 것은 본용언 뒤에 붙어서 본용언의 뜻을 더해주는 용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본용언 뒤에 진행을 나타내는 보조용언 고있다를 결합해 보겠습니다. 그럼 먹고 있다. 자, 이렇게 고있다를 통해서 이 먹는 본용언의 동작이 지금 진행 중이다 라는 의미를 보조용언을 통해서 덧붙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결어미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어미를 뜻합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진행상 세 가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널어둔 빨래가 마르고 있다. 자, 고 있다라는 보조 용언을 통해서 빨래가 지금 마르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동작이다 라는 것. 그리고 빨래가 다 말라간다. 아가다 라는 보조 용언을 통해서 진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현이가 반갑게 양손을 흔들면서 내게 다가온다. 면서라는 연결 어미를 통해서 앞, 뒤 문장을 연결해주고 양손을 흔드는 동작이 지금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완료상입니다. 완료상이란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끝났거나 그 결과가 지속될 때 사용하는 문법 요소입니다. 완료상을 표현할 때는 주로 보조용언 아 있다, 어 있다 또는 아 버리다, 어 버리다를 쓰고 연결어미 고서를 통해서 완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까 널어둔 빨래가 이미 말라 있다. 있다라는 보조 용언. 자장면을 다 먹어버렸다. 버리다, 버리다라는 보조 용언을 통해서 마르다, 먹다라는 동작이 이미 끝났거나 그 결과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준현이가 반갑게 양손을 흔들고서 내게 다가온다. 고서라는 연결어미 를 통해서 두 문장을 연결하면서 양손을 흔드는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시제와 동작상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와 동작상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아까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자, 아까라는 과거를 나타내주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시간 부사. 그리고 엇이라는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그리고 있다라는 완료를 나타내주는 보조 용언.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장. 나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 자, 지금이라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 그리고 있다라는 완료상. 세 번째 문장. 나는 내일 의자에 앉아 있겠다. 내일이라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 그리고 get이라는 미래 시제의 선어말 어미. 그리고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완료상. 이렇게 시제와 동작상이 함께 결합하여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62쪽의 3번, 4번 활동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이 문장들의 시제를 찾는 것입니다.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를 찾아서 어떤 시제인지 찾아보면 되겠죠. 첫 번째, 밖에는 비가 내린다. 자, 지금 비가 내리다에 니은 선어말 어미 니은이 붙어서 현재 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어제는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자, 어제라는 과거를 나타내주는 시간 부사어. 그리고 엇이라는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사용된 과거 시제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get이라는 미래 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사용된 문장입니다. 네, 4번 문제는 주어진 상황을 동작상에 맞게 표현해보자. 자, 첫 번째로 은서가 그림을 그린다. 이것을 진행상으로 표현해보자. 진행상을 나타내는 보조 용어에는 고 있다, 가다, 가다가 있었죠. 그러니까 은서가 그림을 그린다. 이 그리다 대신에 고 있다를 써서 그리고 있다. 혹은 가다, 가다를 써서 그림을 그려 간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호가 책상에 엎드린다를 완료된 상태로 나타내려면 완료상을 나타내는 보조 용어에는 버리다, 있다, 있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린다 대신에 있다, 엎드려 있다. 혹은 엎드려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학습 활동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시제와 동작상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는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운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뭔데 내 머릿속에서 돌아다
Dance time.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숙제는 학습지 9쪽, 10쪽에 있는 이 문제를 풀어오는 것입니다. 풀고 정답과 해설을 올려둘 테니 채점해서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까지 정확하게 공부를 해오기 바랍니다. 네, 이 9쪽, 10쪽 문제 푼 것, 그리고 오늘 시제에 관해서 배운 것들, 학습지에 필기하고 공부한 흔적, 다음 시간에 학습지 검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과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 제출을 통해서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